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TV의 이기수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선거가 끝난 지 6일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4.15 총선에 대한 총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기 전에 선거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선거는 자신이 투표지에 기표한 후보자와 정당이 각각 득표수에 가산되는 순간까지를 선거 과정이라고 하고 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득표수에 가산되는 그 순간에 한 개인이 선거가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한 개인의 선거가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 투표는 마쳤는데 투표함 바꿔치기가 일어나서 자기가 기표한 투표용지가 분실되거나 폐기 처분됐다면은 이는 선거가 완성된 게 아니죠. 선거가 완성된 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선거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침해가 한 개인이나 죄송합니다. 몇 사람의 실수로 일어났다면 모르지만은 정부가 기획하고 치밀하게 대대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면은 이는 헌법 제24조에서 부여한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선거 부정 행위는 국민의 중대한 선거권 침해 행위로 보는 거죠. 이거 헌법 위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반한 해당자는 탄핵감이겠죠? 탄핵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4.15 총선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은 4.15 총선은 총체적으로 기획된 부정선거였다. 즉 공작선거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부정선거가 일어난 흔적이라고 보이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거함 바꿔치기 증거가 3건이 있는데 한 건은 참관인의 서명이 자기 서명이 아니었다고 확인된 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관리인이 자기 서명이 아니었다고 확인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봉인 테이프가 건물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해서 3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개 투표하면서 바꿔치기를 했다든지 내용물이 바꿔졌다는 증거죠. 봉인 테이프는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봉인 테이프는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함에 봉인 테이프를 딱 붙이고 그 테이프 위에 관리인란에 관리인 서명을 하고 참관인이 2명인데 참관인란에 2명이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표 일시에 개표장에
놓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개표 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표 전에 투표함의 진위 여부를 관리인과 참관인들이 자기네들 투표함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우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건 두 개가 관리인과 참관인에 의해서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확인 절차를 배제했으니까 그 여러 개 투표함이 부정스러운 투표함이었다고 볼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전선거 득표율이 아주 칼로 자른 듯이 똑같아요. 이건 수도권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여당 득표율이 63%, 야당 득표율이 36% 이렇습니다. 서울이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이렇게 세 군데 전체가 63대 36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왜 믿을 수 없냐면은 선거인 인구도 다르고 선거인들의 출신 지역도 달라요. 예를 들어 서울에 보면은 경상도 출신이 몇 프로, 전라도 출신이 몇 프로, 그 다음에 충청도 출신이 몇 프로,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달리 분포되어 있다고. 그런데 선거인 수도 다르고 지역 출신 인구 분포도 다른데 어떻게 63%, 36% 이렇게 똑같이 세 군데에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내가 말하는 세 군데지만은 121개 지역에서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통계학자의 말을 빌리면은 이해가 더 확실해질 겁니다. 뭐냐면은 통계학자는 이런 경우는 10억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니까 이건 부정행위가 개입될 수뿐이 없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스럽다는 겁니다. 그게 유권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 사전투표한 보관소에 CCTV가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신문지로 가려져 있어요. 신문지로 가려진 게 아니라 가렸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두 사람을 감시인으로 세워놓고 눈을 가린 경우나 똑같죠? 그리고서 가려놓고 뭐 했겠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아주 쉽게 판단해 보십시오. 뭐가 일어났겠는가. 그 다음에 5번째, 이것도 이상한 일이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수도권 지역에 아까 그러니까 121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지역이 야당이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그 8개 지역 빼고 113개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의 격차가 균일해요. 111개 지역구에서 10%에서 13% 내로 균일합니다. 이런 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고 아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투표사상 처음일 겁니다. 처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통계학자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이런 거는 1조분의 1이라
이런 확률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부정이 개입됐다고 볼 수뿐이 없다 하고 보는 겁니다. 그게 유권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1조 명의 사람들이 그 복권을 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첨되는 확률이라면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부정행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정 프로그램이 작동됐다는 겁니다. 대대적인 부정행위 프로그램이 작동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그러니까 선거 당일 투표는 야당이 이겼는데 사전 투표함을 개표해 보니까 여당에 몰표가 나와서 야당이 고배를 마신 건수가 수십 건이 된대요. 그 중에 제가 아는 것만 확인된 것만 오세훈, 나경원, 이현주 지역구에서요. 당일 투표에서 이겼어요. 이 세 사람이. 근데 사전 개표를 해보니까 몰표가 나와서 당락이 결정된 거예요. 당락이 뒤바뀐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또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냐면은 선거인에게는 거의가 다 투표 심리 성향이 있어요. 투표 심리 성향. 저의 투표 심리 성향은 뭐냐면은 A당 후보 찍고 그 다음에 A 정당을 찍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여당 후보에 투표했으면 정당을 찍는 여당을 당 투표해도 여당을 찍는 거예요. 그게 투표 심리 성향이에요. 그게 건강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투표 심리 성향입니다. 예? 그런데 이 투표 심리 성향을 훨씬 벗어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론조사 많이 당해보셨죠? 많이 경험해보셨죠? 저도 이번에는 여론조사 하는데 한 몇 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는 모집단이 있고 모체 집단이 있고 표본 집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체 집단이 10만 명이면 그 10만 명의 그 성향을, 그러니까 여당 성향, 야당 성향, 중도 성향을 파악해 보려면은 그 10만 명 중에서 표본을 축출합니다. 포병을 꼭 뽑는데, 예를 들어서 1000명을 뽑았다 합시다. 그러면 1000명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당 성향이 30%, 그 다음에 야당 성향이 20%, 중도 성향이 10%라고 할 때, 그렇게 표본 집단에서 나온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그러면 이 성향이 10만 명의 모집단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는 동일한 퍼센테이지로 가지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모체도 30%가 여당 성향, 20%가 야당 성향, 10%가 중도 성향, 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10만 명을 다 하려면은 엄청나게 시간도 걸리고 그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표본을 축출해서 그 표본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성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 졌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이겼으면은 사전 투표도 역시
같은 비율로 당선율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 표가 5만 표다. 그리고 당일 투표가 그 다음에 뭡니까 여당 표가 뭐 4만 5천 표다. 그럼 5천 표 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선거 뭡니까? 그러니까 50대 45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전 투표도 50대 45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 뭐 60대 40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여당의 몰표가 나왔으니까 오세훈 후보가 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서는 안 되죠. 과학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는 뭐냐면은 50대 이상이 사전 투표가 이 52%예요. 그러면은 여야 할 것 없이 좌우 할 것 없이 그럼 보수 표가 많이 나왔겠네 이렇게 보는데 막상 개표를 해보니까 소위 좌파 투표가 많이 나왔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이미 성향이 형성이 됐는데 그 성향 투표에서 성향이 바뀌어졌다. 예를 들어서 모체가 60%가 야당 보수고 40%가 좌파이면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 나왔다. 60%가 여당이고 40%가 야당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완전히 이 좌파들은 이런 과학적인 것에 대한 센스가 아마 부족했던 거나 그렇게 무시해도 괜찮다고 봤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CTV는 감시 카메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곳에 보관해야만이 되죠. 그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입니다. 책무. 그런데 이걸 CCTV가 없는 곳에 4, 5일 동안 방치했다. 그 사실은 방치한 게 아니죠. 부정수단을 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의적으로 CCTV가 없는 곳에 갖다 놓고 바꿔치기를 한 거라고 보는 것이 인간 심리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에 8가지를 근거로 해서 8가지 사례를 준거해서 판단하면은 이번 4.15 총선은 대대적인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이요, 과학적인 센스에서 판단하는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판단이요, 과학적인 센스를 가진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 선거권 침해 행위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면은 좋아요에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에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